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을 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네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그는 늘 자상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가족들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 둘까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웃으며 반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라며 기뻐하셨죠. 그때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결혼식 날까지만 환하게 웃어주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꼭 말로 해야 하니? 시간 되면 제때 와서 밥 차려야지. 라며 시작된 잔소리가 점점 명령으로 바뀌어 갔죠. 우리 집과 시댁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거의 재앙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야, 빨리 좀 와서 이거 좀 치워라 라고 하셨고, 시누이들은 틈만 나면 나 오늘 갈비찜 먹고 싶은데 준비해 라며 제게 집안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시부모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니? 라는 말로 남편을 제압하셨죠. 그나마 시아버지만은 제 편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시키지 마. 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말리셨죠. 시아버지 덕분에 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꽤 넉넉한 형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평생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건물 한 채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다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아프시자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태도가 더 악화되었어요. 마치 짐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시아버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이고 이제 병간호까지 해야 하냐. 아빠 그렇게 평소에 관리를 했어야지. 아빠 때문에 다 고생이잖아. 이런 말들을 시아버지께 직접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먼저 나서서 틈틈이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병원 가실 때 모셔다 드리고 약 드실 시간에 맞춰 전화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미안해 하셨죠. 아가, 내가 이렇게 된 바람에 너한테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아버님께 감사한 게 많은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시아버지께서 이제는 눈치를 보셔야 한다니요. 식사 때도 입맛이 없으셔서 한 숟갈 한 숟갈 힘들게 넘기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신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놀랍게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셋이서만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인데 여행을 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생일이 뭔 대수냐.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네가 챙기든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시누이의 말이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르는데 너라도 챙겨. 죽든 말든 네가 라면이나 끓여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생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떠나는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만 남은 집에서 저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소고기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잡채, 갈비찜. 남편이 퇴근하면서 케이크를 사왔죠. 그리고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라면 한 그릇이라도 네가 정성껏 끓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시아버지께서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자꾸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마음 아프던지 저는 시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요. 마른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내 핏줄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날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추억부터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이야기까지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시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병실에는 저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장례식 내내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일 때문에 아버지를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장례식에 뒤늦게 와서는 어찌 된 일인지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평생을 같이 산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의 유언장 집행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니요.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공증된 유언장인데요. 시아버님께서 소유하신 건물을 며느리분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유언장과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이 가지고 오신 유언장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변호사의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재산은 가족인 우리에게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꼬드겨서 아버지를 홀린 거지? 우리가 소송할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남편이 그들을 말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해드리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시누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변호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유언장이 합법적이고 공증되었으며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누가 옆에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건물의 소유권은 몇 개월의 절차를 거쳐 제 이름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건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 건물의 수익금 일부로 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기로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게 계속 전화를 하고 온갖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지만 전 무시하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만 저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항상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 시아버지의 일주기를 맞아 남편과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주신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고 마치 시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어봐요.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날 딸처럼 아껴주시던 아버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첫 아이도 낳았죠. 아들인데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분에 관한 이야기요.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를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끔은 꿈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기도 해요. 꿈속에서 시아버지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세요. 아가, 넌 정말 우리 가족에게 복이야. 아버님이 종종 제가 하시던 이 말이 생각날 때면 너무 그립지만 시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 안에 있다고 믿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시아버지의 생신날 떠났던 그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밉기만 해요. 아버님이 겪었을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아직도 종종 연락이 오지만 저는 다시는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금전적인 이유로만 절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꼭 그들도 시간이 지나 같은 아픔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따라 유독 아버님이 보고 싶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